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10월 4일 10월달 처음 시작하는데 미국 시장이 상승장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나 봐요. 여러 가지 불안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은 각자 알아서 위험관리 위주로 위험관리 모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이런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강한 상승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대로, 그리고 30-40%는 단기적인 대응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매우 불안합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쌍용 시메트를 구독자 한 분이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쌍용 시메트라는 종목은 검색해도 없고 쌍용 CA인을 분석해 달라는 것 같아요. 쌍용 CA인을 분석하겠습니다. 주주 환환 배당 성향이 172%나 됩니다. 투자가 맞을까? 배당 성향이 172%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단기 수익률에서 더 준다는 뜻이거든요. 100%가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초과해서 172%를 준다는 거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쌍용 CA인을 공부하면서 이 종목 그래도 배당을 많이 주고 주주 환원을 하고 주주 소각을 하고 좋은 주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배당 성향에서 너무 과하게 줌으로써 의심이 간다, 함정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은 뭐냐? 저는 쌍용 CA인을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하면 뭐합니까? 미래 성장성이 없고요. 배당 상향을 저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업의 미래를 깎아먹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주식이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적당히 미래가 있고 성장을 하면서 돈이 넘쳐 흐를 때 배당을 줘야 되는데, 쌍용 CA는 결론은 뭐냐? 돈이 넘쳐 흐를 정도로 배당을 줄 상황은 아닌데 여러 상황에 있어서 배당을 할 수 없이 주는 회사더라고요. 함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댓글에 가끔 주식 종목을 분석 좀 해달라고 올라오는데, 돈세형이 한 3시간, 4시간 공부해서는 아무래도 직접 투자, 오랜 직접 투자하신 분들보다는 잘할 수가 없어요. 뭐 댓글에 너무 분석이 약하다, 분석을 잘 못했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편한 마음에 28년차 주식을 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쌍용 CA인을 오랜 투자했던 분들보다는 제가 이 주식을 잘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편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쌍용 시메트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하고 있지만 주가는 별로 재미가 없네요. 대주주 물량이 많아서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하면 1만원까지 금방이라도 갈 것 같은데 6천원에 물려서 본전을 찾고 있네요. 현재가를 보니까 한 8%에서 한 10% 정도 손실 중인 것 같아요. 큰 손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벌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10%, 8%도 속상하죠. 분석을 해봤더니 저는 스타일이 무조건 주식이 많이 하락한 것도 매수를 하고 저평가인 종목도 매수를 하고 배당주를 많이 주는 그런 종목도 좋아를 하는데, 저는 무조건 성장의 미래가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제 원칙입니다. 쌍용 CA는 아무리 찾아봐도 미래가 그렇게 있진 않더라고요. 투자할 마음이 없어요. 저는 이런 주식 투자를 안 합니다. 각자 스타일이 틀린 거니까 제 스타일은 그래요. 무조건 돈세형이 투자하는 거 보면 미래가 좋은 걸 투자합니다. 성장성이 있는 거. 배당이 한 8%대 나오는데 해볼 만한 주식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깊게 공부를 하니까 숨은 함정이 있다고 저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6천원을 원금을 찾을 때 적당히 탈출하는 게 맞지 않나는 결론입니다. 구독자분에게는 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배당이나 주주 환원 때문에 속을 수는 있지만 깊게 들어가면은 알찬 회사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제가 분석해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대주주는 77.98%하고 자사주가 1.64%, 그래서 79%. 대주주가 엄청 많죠. 유통물량이 20%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봐서는 뭔 테마에 걸리거나 뭐 세력이 걸렸을 때는 급등할 수도 있는데 그거야 확률이 떨어지는 테마주죠. 뭐 시멘트가 급등을 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를 예측하지 못하고요. 하늘만 알겠죠. 테마에 걸려서 상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은. 대주주는 하네코 시메트 홀딩스 78% 정도 갖고 있죠. 기업 개요를 보면 시메트 사업이 중심입니다.
시멘트 사업과 연동하는 해운산업 그리고 석회석 사업도 하고 있고요. 시멘트는 수출을 한 10%대 합니다. 많진 않지만 수출 좀 하고 있고요. 석회석은 수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63% 정도 됩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시멘트 사업이 61% 메인이죠. 가장 중요한 게 시멘트 사업은 맞고요. 레미콘 사업 21%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죠. 환경 자원 사업은 5%대니까 별 의미하는 게 저는 없다 보고 기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11% 정도 차지합니다. 시멘트가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멘트, 그 다음은 레미콘. 어차피 레미콘 사업은 시멘트하고 연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멘트가 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현황을 보면 특징적인 거는 자회사 쌍용 레미콘이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지분 77% 정도를 장원 레미콘에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 현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4천억 정도 확보되는 것 같은데 현금이 확보되는 건 좋지만 이 레미콘 사업이 매출의 20%가 차지하는데 매출이 성장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기업이 힘드니까 자기가 돈 벌고 있는 매출을 버리면서 현금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쌍용 레미콘의 이 4천억 확보보다는 야 이거 자기 벌이를 버리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아무래도 뭐가 힘드니까 매각하지 않나? 이런 좀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쌍용시에 있는 동해, 영월, 북평, 광양 4개의 시멘트 공장에서 연간 1,500만 톤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전국의 각지에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수출은 300에서 400만 톤은 수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뭐 한 20% 정도는 수출하는 것 같습니다. 시멘트를 수출도 하고 있다. 그러나 비중은 크지 않다. 15에서 한 20% 정도 수출을 하는 것 같아요. 석회석 사업을 합니다. 이런 석회석이 무슨 하얀색 같은 거 아닙니까? 이 석회석이 시멘트용 석회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철용 석회석도 들어가고요. 석회석이 포스코에 납품을 하나 봅니다. 시멘트용도 있고 제철용 석회석도 있고요. 이 제철용 석회석은 포스코에 납품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또 석회석 사업도 성장할 수도 있겠죠. 해운 사업도 하고 있는데 해운 사업은 이 시멘트를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해운 사업인 것 같아요. 의미하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수출을 다른 선박에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12척으로 직접 하는 것 같습니다. 연간 실적을 분석하겠습니다. 매출액은 1조 4천억 20년도, 21년도 1조 6천억, 22년도 1조 9천억, 23년도 2조 정도 나오죠. 매출이 4년 연속 상승을 했어요. 영업이익은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23년도엔 영업이익이 반대로 좀 줄었어요. 당기순이익도 고만고만 하다가 23년도에 좀 줄었죠. 영업이익률은 9%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은 7%대. 좋은 건 아니죠. 자기자본 이익률이 더 적게 나옵니다. 배당은 440원 평균적으로 줬고요. 올해는 당기순이 줄기 때문에 배당을 적게 줄 수도 있겠죠. 좀 공부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배당 성향이 172%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보십시오. 22년도 당기순이익이 1278억이었어요. 배당을 아무리 줘도 여기를 넘기면 안 되는데 배당이 한 2200억대 줍니다. 당기순이익 자기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있는 거죠. 좀 희한한 회사 구조입니다. 시가 배당률이 매우 높죠. 8%대에서 7% 되는 것 같은데 매우 우수해요. 배당 성향이 진짜 돈이 넘쳐 흘러서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많이 줘봐야 제가 알기로는 50%가 최상이거든요. 50%도 많이 주는 건데 170% 너무 오버해서 준다는 거는 뭐가 함정이 숨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의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쌍용 CA인의 미래 실적인데요. 24년도에는 매출액이 반대로 줍니다. 6%대 준다고 하고요. 당기순이익은 또 2천억대 나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매출이 한 2%대 성장을 하죠. 그래서 다시 2조 정도 가는데요. 순이익은 2289억 정도 나옵니다. 어중간하죠. 내년 실적이 의외로 좋지 않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적당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따끈한 23년 2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492억 5%대 줄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누적은 48억 적자로 전환했어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23년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돈 버는 거는 현찮다 이렇게 보입니다.
쌍용 CA는 배당급 지급 추이를 보면 2천억대를 19년부터 꾸준히 줬어요. 그러니 자기가 버는 단기 수익률보다 지속적으로 4년 연속 많이 준 거예요. 이상하다 의심을 품고 내용을 뒤져봤더니 한에코 시메트홀딩스 대주주가 출자금 5,100억에 차입금 3,939억을 조달하면서 금융 부담을 부담하기 위해 한마디로 이자를 내서 여기서 배당을 많이 받아야 빚을 갚는 구조인 것 같아요. 핵심이 뭐냐? 2,200이 자기들이 진짜 좋아서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빚을 갚거나 금융부담을 처리하려고 할 수 없이 배당을 많이 주는 거예요. 결론은 뭐입니까? 회사가 이렇게 배당을 지속적으로 줬다가는 회사가 재무구조가 악화되겠죠. 그러니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배당을 많이 주나 주주 환원 쪽으로 많이 주는 것 같이 보이나 실제로는 기업은 썩고 있다. 기업은 점점 재무가 나빠지고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악재죠. 그래서 또 이 자료를 제가 찾았습니다. 보면 순차입금 빚이죠. 이건 빚 아닙니까? 그리고 현금성 자산인데 19년부터 배당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 빚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렇게 빚이 늘어나는 구조고요. 그리고 현금은 점점 없어지는 구조예요. 23년 2분기 빚이 또 늘어났죠. 투자와 배당으로 나가는 돈이 늘면서 순차입금이 7년째 계속 증가세다. 기업이 안 좋아지고 있다. 배당을 받을 땐 좋겠지만은 배당을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주는 주식은 기업이 잘못하면 재무가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적당히 줘야 됩니다. 배당이 50%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은 단기 수익보다 오버해서 주고 있죠. 100% 넘게 주죠. 그럼 이거는 참 이런 주식 전 처음 분석해 봅니다. 좋을 수가 없죠. 배당을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증거가 나왔죠. 쌍용 CN의 가치평가를 돈세형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이에요. 매출액은 2조 882억. 저는 저평가라고 안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1952억. 그래서 1952억에 10배로 해주면 1조 9천억 정도, 2조가 안 되죠. 그러니 지금 시가총액이 저평가가 아니다. 좀 비싸다고 생각해야죠. 현재가가 5,490. 저는 미래도 별로 없고, 그리고 주주 환원,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재무적인 지속적인 악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구독자분이 무슨 생각으로 이 주식을 매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한다, 배당을 많이 준다, 이런 속임수의 함정에 빠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쌍용 CNA보다 배당은 덜 주더라도 좋은 주식이 많거든요. 3%대 4%대 주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LX세미콘 같은 거, 두산 같은 거, 이런 주식이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쌍용 CN을 보면서 이런 주식보다는 우량하면서 배당을 적당히 주면서 성장이 있는 두산이나 LX세미콘이나 이런 주식을, L전자 우선주나 이런 주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욕심내지 마시고 탈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멘트 공급 6.9% 인상을 했대요. 그러나 이게 사실은 뭐 12% 인상을 했지만 뭐 압력이 들어왔는지 6.9%만 인상을 한 거예요. 시멘트 공급 가격을 인상한다는 건 매출도 오르고 기업이 개선되겠죠. 이거는 호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 시멘트가 매출의 60%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멘트사 일제히 가격 인상, 하반기 수익 개선 신호탄이 될까? 이런 호재는 분명히 있어요. 창사 첫 자사주 소각 82억 규모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 200억 자사주 소각도 예고가 되고 있고요. 주주 환원을 세게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내실이 좋지 않다. 뭐 이런 거에 좀 속을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만 또 보면은 매력적이죠. 주주 환원도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 소각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시멘트 가격도 오르지만 기업에 내실을 들어갔을 때는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과도한 배당을 주면서 기업이 굶고 있는 거죠. 굶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분기 배당은 110원 수준으로 주었지만 이번에는 주당 70원만 배당하고 나머지 40원은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한다. 그러니까 200억 수준 소각은 맞을 것 같아요. 발행 주식의 0.3%니까 경영진이 주가 부양 의지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매년 주주 환원 금액이 2,200억이고요. 배당 성향은 161%가 넘습니다. 모든 게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배당을 너무 오버해서 준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적당히 줘야 되는데 기업의 재물을 악화시키면서 배당을 주주 환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결국은 기업 자체의 본질이 좋아야 기업이 튼튼하고 주식이 우상향을 할 건데 미래가 밝아 보이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쌍용 CN의 월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구독자분은 6,000원대 샀으니까 비싸게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 빠졌으니까 호재도 좀 있지 않습니까? 호재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좋겠는데 주식이 바닥을 찍고 이렇게 상승할 건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돈세형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쌍용 CN이 차트를 봐서는 바닥 냄새가 나요. 많이 빠진 거죠. 이만큼을 하락했지 않습니까? 많은 조정이 있었고요. 1년, 2년, 3년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초고량주, 좋은 주식도 이렇게 빠진 주식이 많습니다. 쌍용 CNA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6,000원대 물렸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좀 이익이 나시면 탈출하시고 좋은 주식으로 옮겨 타는 게 맞지 않나는 결론입니다. 미래가 밝고 10년의 미래의 섹터가 좋은 주식, 그리고 재무가 쌍용 CNA보다 좋은 주식도 많지 않습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거는 좋은데 실제로 알차게 배당을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기업이 골마가고 있는 재무인 것 같아요.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진짜 좋은 주식을 매수하시고 좋은 주식을 찾아서 매수하시는 게 옮겨 타는 게 맞다고 생각 듭니다. 그러나 차트 분석상은 바닥인 냄새는 납니다.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주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시멘트 폭락, 시멘트 폭등 이런 게 걸렸을 때는 테마에 걸려서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시멘트 이쪽이 요행을 바라는 거 아니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겠죠. 무슨 테마에 걸려서 시멘트 폭등, 폭락 이런 거에 걸려서 상승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분석했을 때는 쌍용 CNA가 배당을 많이 주고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기업 내막은 그리 썩 좋지 않다. 안타깝지만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왕이면 10년 미래가 좋은 안정적인 종목도 이렇게 2년 동안 하락한 종목이 많거든요. 잘 찾아서 좋은 주식에 옮겨 타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이 많이 하락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나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걱정입니다. 각자 알아서 위험관리 잘 하시고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를 바랍니다. 가자! 배가!